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시면 내일 불금입니다. 힘들게 오늘 시장 버티셨겠지만 힘내시고요. 오늘 개인이 오늘 예탁금이 3조원 늘었는데 오늘 그거 다 베팅한 것 같아요. 또 요새 보면 개인들이 정말 스마트하게 잘 움직이는 그런 단타를 정말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요 며칠 팔더니 오늘 또 상당히 저가에 쓸어 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믿을 건 실적,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국채 금리발 불안이 오늘 아시아 증시를 흔들었죠. 오늘 윤석열이 검찰 총장직을 4일에 표명했고요. 관련주들이 상한가로 테마주들의 극성을 일으켰습니다. 지니뮤직은 뭐 VR, AR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중국의 그쵸 차이나 모바일 쪽에 납품한 이력 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면서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우리의 나무 누나 캐시 우드 누나 유명하시죠? 우주항공 ETF 이제 이번 3월에 이제 미국에 상장될 예정인데 이런 것들 그래서 우주산업 관련주들이 오늘 물론 시장에 따라서 약세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도 이런 흐름이 좀 보이지 않았나. 또 밤사이 스페이스X 테슬라의 그저 시제품이 착륙까지는 성공했는데 또다시 폭발했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왈가왈부 의견들이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국민연금 모든 게 너 때문이야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 탑3 정리해보죠. 미국 부양책 1.9조 달러 지난주에 하원을 통과했고요. 이번 주에 상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통과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통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통과하게 되면 미국 채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양책이 끝이 아니라 지금 뭐죠? 백빌드 아메리카인가요? 백빌드 아메리카? 뭐 어쨌든 이제 바이든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 결국 인프라 딜 관련 또 부양책이 나올 거다. 이런 걸로. 그러면 건설에 관련된 그런 철강, 시멘트주 슈퍼사이클이 또 올 거다.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의견이고요. UBS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거다. 테슬라 하면은 뭡니까? 전기차죠. 전기차는 소프트웨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 그거예요. 애플이 지금 아이폰으로 혁신을 만들었지만 이거에 대한 아이튠즈부터 해가지고요. 구독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구독경제. 코로나가 그거를 더 트리거를 만들었고요. 결국 테슬라도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한 구독경제 이런 것들이 결국 정말 대단한 회사가 될 거다. 이런 핵심 내용입니다. 단순히 제조업, 자동차 오토메이커 이런 기업은 살아나기 쉽지 않죠. 근데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오토메이커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UBS가 꼭 집어서 잘 분석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의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 줌비디오 언택트 관련해서 상당히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최근에 경기 회복 다시 경제 정상화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작년 실적도 숫자로 너무 좋았고 이거를 대량 매수했고 우주항공 ETF 출시 준비하고 있고 이 ETF에는 약간 버진 갤럭틱부터 해가지고 50여 개 종목들 뭐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면 또 편입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금리가 R이 상승하면서 할인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나스닥이 제일 많이 폭락한 것도 그런 이슈인데 이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가 작년에 뭐
ETF들을 상위권을 휩쓸었던 것들이 다 성장주였죠.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뭐죠? 결국엔 성장이에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설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 사실 시중 금리가 뭐 지금 그죠? 10년물 국채가 1.5%, 4%까지 왔지만 이 금리가 10년물이라는 그런 전제조건 안에 봤었을 때는 과연 높은 금리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역시 미국발 국채금리발 상승 이런 것들 나스닥이 급락한 이유로 코스피도 1% 이상 하락 마감했고요. 개인은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예탁금이 최근에 64조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67조로 3조가 올라갔는데 그 중에 또 2조를 소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했고요. 개인만 사자 역시 보여줬고 지수 되돌림은 코스피보다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제가 개발 종목에 대한 봄바람 기운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수급 여러가지 이슈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굳이 비교하면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리는 모습, 게다가 수급적으로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시장의 개별 종목들도 상당히 오늘 어렵게 만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즉 대형주가 쉬는 동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저의 생각은 변치 않을 거요. 상당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국민연금 매도 그만 이렇게 외친 날 기간은 오늘 또다시 1조 원 매도를 보여줬고 연기금은 45거래일 최장 순매도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역시 시장의 수급의 이슈. 여기에다가 CFD 가세가 4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3월 말까지 나올 수 있는 수급 이런 것들이 연기금의 수급과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을 좀 더 우리나라 시장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테마적으로 뭐가 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어제도 급등했지만 오늘 윤석열 동문 테마주 상한가 뭐 이런 것들 종목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치면 아시겠지만 근데 윤석열 관련해서 서울대 동문이 어떤 회사의 사회이사로 있는 게 그게 회사의 실적을 좋게 하고 윤석열 뭐 사이에서 대통령 후보 나가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윤석열이 만약에 대선을 나갔다, 뭐 정치에 입문했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사실 있나요? 없죠. 일할 없습니다. 근데 이런 테마주들 정치 우리나라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적어봤고요. 오늘 효성첨단 소재는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와 이런 시장에 1분기 물론 4월부터 실적을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너무 실적이 좋은 것들은 벌써부터 예측치가 나오면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프라이즈 기대감까지 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진이무직 차이나 모바일의 AR, VR 콘텐츠 수출한 이력 때문에 상한가 이게 어제 얘기한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또 묶여서 움직인 것 같은데요. 아무 사실 이슈가 없는 종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정말 이 테마에 너무 시장의 하락 속에 너무 강력한 테마 속에 묶이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가볍고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이런 채널에서 이런 종목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깔아봤습니다. HTS로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1.28% 코스닥 많이 반등했어요. 장중에 거의 1.5% 이상 하락했었는데 거래대금 11조, 17조. 어제 상승했을 때 거래대금보다 하락했을 때 거래대금이 높다는 건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어쨌든 역시 이것도 28조 큰 물량은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큰 물량은 아니고요. 오늘 보십시오. 예탁금이 3조 원이나 늘어난 거 아침에 체크했는데 개인이 거래소에서 2.2조 코스닥에서 장중 최고치 대비 좀 줄긴 했지만 1,500억 그럼 얼마죠? 2.35조
거의 이 물량을 개인이 다 초과했고, 기관 금융투자 차익거래 물량 베이시스 악화로 역시 바스켓에서 쏟아졌는데, 주포는 뭐죠? 주포?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3천억 팔았죠. 외국인도 물론 1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 연기금의 수급 상당히 소화하기 힘듭니다. 어제는 전 업종이 올랐었는데 오늘 일부 종목 빼고는 거의 전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업종이 상승, 하락 업종이 반반 이렇게 되지만 심리적으로는 안 좋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업종별로 보더라도 코스닥이 그죠? 코스피보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나았다. 그죠? 지수가 하락해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기간 조정 계속 이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그죠? 코스피도 계속 옆으로 기고 있고 이제 60일선은 거의 다 왔어요. 60일선 거의 다 왔고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도 보면은 120일선을 깨지는 않고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변동성 지수 어제 급격하게 하락했던 게 오늘 중간치에 올라서 시작했지만 역시 밀리면서 꼬리 다면서 마감했어요. 변동성 지수는 그렇게 역시 시장 대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들 제가 한번 세팅을 좀 바꿔봤는데 뭐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쓸데없는 종목들 뺐고요. 좀 편입할 종목들 다시 편입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렇게 좀 나래비 해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보면은 거의 다 하락세, 그죠? 시클리컬 하락세. 그리고 헬스케어, 셀트리온 3인방 빼고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상장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사망자 이런 발생하면서 SK 케미칼이 좀 타격을 계속 입는 모습 이런 것도 특징적이었고요. HAB는 그때 문제됐던 거 이후에는 바닥을 찍고 좀 오르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저는 좀 불안정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어서 IT 쪽 보면은요, 보면은 사실 오늘 IT 쪽도 형편없었습니다. 뭐 코스닥이 좀 지수는 올라왔지만 종목들은 좀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어요. 일부 뭐 소재 업종이 플러스 전환하거나 그죠? 뭐 OSAT 니프트가 나오면서 엘비스오미콘 이런 쪽이 일부 플러스 전환했고 새로 신규 상장주인 장비주 뭐 오르스 테크놀로지 이런 게 반등이 세게 나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장세였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정말 고점에서 거의 마이너스 20% 이상이 밀리는 흔히 말하면은 지수로 보면 약세장으로 돌입한 거 아니냐, 즉 주도주가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IT 업종들도 최근에 지수가 행보하는 기간 조정장에서 좀 힘든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종목이 뭐 딱 집어서 뭐 제우스나 이런 종목들을 갖고 보유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거의 단기적으로 2월달 이후에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이쪽도 핸드셋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테이펙스 같은 경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계좌가 풍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일부 종목들 그쵸 그동안 강했던 뭐 RF텍이나 뭐 ITM 반도체 그리고 뭐 심텍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적게는 마이너스 10%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 20%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 스페이스X의 머스크 탓일까요? 뭐 또 폭발을 했죠. 하지만 뭐 시험체 치고는 안착은 훌륭하게 했다. 그래서 그런 평가도 있는데 올해 안에 어쨌든 이거를 뭐 폭발하지 않게 어쨌든 머스크의 그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5G 쪽도 상당히 힘들었던 하루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 1분기 실적은 4월에 발표할 텐데 벌써부터 기대감에 오늘 무려 8% 오늘 같은 장에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죠. 근데 문제는 더 이게 사상 최대 신고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성 TNC, 효성화, 효성 3인반들이 올해 수소 밸류도 그렇지만 워낙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게 시장에서 완전 주도주로 자리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동박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포스코에 그쵸? 투자했던 것들로 인해서 오늘 자회사들이 아침 한때 급등했다가 다 종가상으로 밀리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뭐 이쪽도 별 볼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들 이제 경기 회복 관련주들 오늘 그래도 음식료와 함께 그래도 시장 대비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정리해보면 미국채 금리 불안 요소 오늘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미국 기술주 급락과 함께 많이 나타났어요. 결국 오늘은 연기금의 수급도 사실 중요하지만 제목에는 제가 좀 그렇게 적긴 했지만 요 불안 요소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연기금의 수급이 제대로 한몫도 했다. 개발주들이 많이 밀리는 데는 이런 이슈도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믿을건 실적주 그게 제목에 나타난 게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런 숫자 유동성 장세가 결국 실적 장세로 가는 거에서는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같이 뭐 지수가 완전히 뭐 1400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장세는 워낙 싸졌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3000 레벨이 뭐 안착 과정에서는 정말 실적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있는 기업들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힘들지 않나. 그래서 정말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는 뭐 제가 테마주로 무조건 묶는 건 아닌데 오늘 뭐 윤석열 관련 테마주, 뭐 메타버스 관련주, 그래서 지니지니 뭐 이런 것들 뭐 시장이 어려우니 테마주들이 오히려 극성은 항상 시장이 조정받을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존 쳐다보는 기업들을 오히려 떨어진다고 해서 겁낼 게 아니라 바텀 피싱 할 수 있게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구간이고 흔히 말하면 전술이라는 거는 사실 단타를 위한 전술적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투자 잘 하신 분은 겸비해서 하게 되겠지만 사실 테마주는 좀 상당히 지금 같은 시기에 너무 또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중으로 다칠 수 있으니 투자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